이제 재정으로 이거는 펀드로 하면 돈이 남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건 세금으로 거둔 거니까 이걸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종의 후순위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손실을 이거 우리가 먼저 분담한다. 지금 퇴직연금 같은 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협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네. 우리가 이걸 20% 예를 들면 5배라고 하면 20% 손해 봐도 본전이잖아요. 네네. 민간 입장에서는 네. 매우 안전한 펀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펀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동등한 조건으로 하는 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네. 공공 분야에서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 예, 금융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후순위에 자금을 넣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모태펀드는 이제 2천억 넣으면은 1조 해서 5배고 저희 이제 금융위 쪽은 조금 더 그 초기가 아니고 또 성장 기업에 가면 저희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0% 투자를 하면 90% 민간에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펀드의 기본 개념은 공공이 투자하니까 저긴 믿을만 하겠지라고 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구조 아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제가 말하기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10%는 우리가 우선 손실을 감당해 주겠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지금 그 들어오는 그 자금을 이제 순위를 바꾸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로 받쳐주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위험한 영역에 지금 모태펀드는 사실 지난 20년간 운영하면서 8%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최근 5년간에는 10% 이상 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그 기금 중에서 보면 실적이 민간에 준하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에 모태펀드가 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뭐 15%씩 수익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고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엑시시 잘 됐을 때는 그게 크게 한번 튀는 거여서 엑시 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업체들이 회수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유니콘이 많이 나오면 그들이 한번 IPO 가서 나오는 걸로 전체의 그 펀드 수익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들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유니콘 숫자가 적다고는 하시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초기 투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중물로 모태펀드는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그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후순위 출자하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쪽 그 연기금 풀에서 첫 번째 이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0억, 200억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쪽에 그 교포들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 그 VC들도 좀 한국 업체들 대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은 그 뭐 기술 경쟁 시대인데 또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기는 많이 망설여지지만 공공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 주면 훨씬 투자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 정책위에 안정적인 이런 재정의 운용, 민간 자금의 운용으로는 저희가 이거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모험 자본, 인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기법들은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그러니까. 금융에서 10배, 뭐 20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금융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예대 마진이 아니라 그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좀 사업을 하도록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좀 더 모범적으로 해주면 더 좋겠다.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잖아요. 돈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고. 예, 대통령 너무 많이 안 주시도 적당하게만 주시면 저희가 적당하게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저희는 기재부장관. 재정을 최소화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모태펀드 운영할 때요. 네. 적어도 1조 1000 같으면은 이거 비율을 25%부터 50% 가든 제가 그 자펀드 구성할 때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자펀드 구성할 때 받은 사람들이 재정이 20% 들어가더라도 자기 80%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아예 그냥 매장에 깔아준다든지 이거는 손실 나더라 정부 하겠다. 그 대신에 우선 부담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런 예선 조건에 우선 투자해라 해서 1조 1000억 중에서 2,500원 뭐 그렇게 운영하다는 그거는 중기부에서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이게 좀 제 최종적인 얘기는 네.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네. 네. 대통령 이제 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제 모태는 이제 한자가 모자를 쓰기 때문에 초기 기업을 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0억, 100억짜리를 양성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돈이 어디 필요하냐면 R&D나 기술 투자를 하려면 500억, 10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금을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오히려 이 모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하는 그런 1000억, 2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기 그거 때문에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그건 저희 이제 금융위에서 그런 그 모태는 초기, 예, 금융위는 아까 레버리지가 중기부는 5배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10배, 15배를 일으키는 규모가 더 큰 자금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은행들, 그 다음에 연기금들 이런 자금을 받아서 근데 지금 그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예산 딸 때마다 한 1000억, 200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늘리면 돼요? 많이 안 늘려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얼마 부르세요. 많이 주시면 더 좋은데요. 예. 그러면 제 그걸 생각에는 뭐한 2, 3천억이든 한 5천억이든 하면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별도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저기 이미 내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네. 선생님 그 금액 한번 말씀 자 먼저 금액을 말씀을 좀 먼저 하세요 그럼.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성장하는 스케일업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벤처 자금이 나가는 해수 시장을 이제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펀드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금융위가 이제 설계한 거는 재정에 도움 없이 한 2조 원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재정이 뭐 한 5천억만 넣어주면은 훨씬 큰 규모의 훨씬 큰 얼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한 10배 정도 할 수 있을 것 5조 같습니다. 정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그만큼 사실은 새로운 투자가 뭘 대체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소화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좀 고민을 좀 해보시죠. 어쨌든 기업들한테 좀 투자자, 벤처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태펀드에도 여러 가지 규정과 그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타트업들에서 성장이 좀 된 어저께 그저께 업스테이지 대표를 만나보면 본인도 이제는 좀 1000억쯤 받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규정 속에 있다. 그래서 해외 VC들이 들어올 때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 모태나 이런 한국 VC들이 펀드들이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기준들 같은 것들이 좀 더 조정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긴 했는데요. 사항들을 한번 좀 부총리께 상의도 네. 좀 드리고 해서 내용들 상의 드려가지고 방안 좀 이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일단은 이제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모태펀드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 금융기관들이 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원래 금융기관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민간 개인들은 이런 데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엔젤이라고 해서 엔젤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엔젤 투자자라는 자격을 별도로 가져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민간에서 투자하려면 무섭잖아요. 원금 날리지 않을까. 그거를 보장을 해주는 그 재정이 그걸 보장을 해준다든지 일정 정도를 그렇게 하면 공포감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민간 개인들도 투자할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한국에 지금 생각보다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로 볼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 내지 그러니까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세제 지원이나 이런 후순위 바치는 거는 그 최소한으로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만 이렇게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구조를 설계를 하면 많은 자금이 조금 더 미래 생산 이런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중소기업부이기보다는 이제 사실 금융위 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구상해 보시죠, 그러면. 네.